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구광역시 정무특보를 어제 그저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자유인인데요. 약속된 시간이라서 올라왔습니다. 우선 그 대구가 코로나로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군요. 저희들이 또 아는 부분도 있었고 또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정말 우리 시민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구가 경험한 코로나19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반성과 또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는 아까 앞서서 아주 특징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처음에 무증상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없다 정말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게 이제 현실이 되고 나니까 이게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난을 사실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사실 자연재난과도 그 길이 다르고 또 대구가 경험했던 정말 무시무시했던 지하철 참사라든가 이런 화재 사건과도 정말 다른 너무 전방위적이고 무작위적이고 그래서 그런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이건 정말 지금 백서도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철저하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다시 고민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양상을 보면요. 현재 이제 우리 확진자가 이건 6월 6일 기준인데요. 7월 3일 기준으로 6,910명입니다. 한 달 가까이 한 20분 정도 확진이 늘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 10분이 더 발생해서 다시 또 공포가 좀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는 지금 현재 7월 3일 현재는 23명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구는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한 또 상황이 변화돼 가지고 또 초긴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한 50일 동안은 대구가 전 세계적인 언론 또 대구 전국적인 그런 관심사를 보면서 좀 하루도 정말 조용한 날 없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구에서 발생한 이제 2월 18일 날 31번 환자죠. 첫 환자가 발생을 하고 난 뒤에 불과 5일 만에 100명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게도 13일 만에 3,000명으로 환자가 급속히 증가됩니다. 최고 많이 발생했을 때는 701명이 발생을 했고요. 5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일수가 4일입니다. 그리고 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날도 9일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구 지역의 10개 대형 병원들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확보하고 병실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자고 나면 300개 병실이 그냥 소진되고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 방에 사실 민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그분들 수당도 안 받으시고 한 2달, 석 달 동안 방에서 자기들 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환자 발생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하고 그걸 한 장 찍어봤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그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결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1월 16일 이제 대한민국 첫 환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 대구도 나름대로 이제 메르스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상도 확보를 준비를 하고 1단계, 2단계, 그리고 또 뭐 선별진료소부터 시작해서 적합대응반, 또 감염병 자문단 이렇게 다 구성을 해가지고 스탠바이를 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제 발생 안 하는구나. 대구는 안전지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 환자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 첫 환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이 신천지 교인 역학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임이 밝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처음 전화로 이제 증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한 10,000여 명 중에서 1,260명 정도가 증상이 좀 있으니 조사를 우선 급하게 그 검체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 80%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간 진행된 그 전수조사 1,459명 중에서 4,265명이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감염률을 가지고 대구시에서 발생한 환자의 62%가 신천지 교인일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환자가 1명에서 10명, 23명, 50명, 70명, 148명, 그 다음에 300명, 700명, 500명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정말 이러다가 대구가 우한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시민들은 정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음. 다행히 정말 민간 병원들이 그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대구 지역 의료기관들 또 전국에서 달려오신 의료인들께서 와주시고, 또 병실이 처음에 메르스의 이제 지침에 보면 1인 음압병상을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4일 만에 병실이 풀이 돼가지고 환자가 이제 늘어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해서 지침을 변경도 하고 해서 이제 다인실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한 80% 정도가 무증상 내지는 경증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약 한 일주일 만에 저희들이 새로운 다른 격리시설들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정부와 협의해가지고 3월 2일 날 첫 생활치료센터를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가 개소가 되고 난 뒤에는 사실 굉장히 병실 수급 문제들이 안정이 되고 또 많은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40개 병원 이상에서 받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최대 환자가 한 4,000명 이상 입원을 해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영문으로 이렇게 저기 번역을 해가지고 배포를 한 건데요. 우리가 환자들이 한때 2,000명 이상이 집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가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입원을 시켰다가,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중정도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가지고, 그분의 기저질환이라든가 연령, 또 증세 정도를,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환자를 이렇게 직접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큰 도움이 된 거는, 우리 대구의 이제 일반 의사 선생님들께서 별도 전화기를 100대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가지고, 영상통화를 하셨어요. 영상으로, 환자들을 직접 하루에 한 10분 이상씩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증상을 확인을 하고, 응급한 사람들은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또 좀 중증도가 덜한 사람, 경증 환자들은
일단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지는 대로 계속 입소를 하면서 초창기 한 2건 정도 있었던 자가에서 대기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엄청난 사태는 막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한 2,000명에 달하는 분들을 한 사람당 한 20명 정도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금 뉴노멀 시대에는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어 갈 수도 있는 영상 진료라든가 이런 시대도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그 사태가 좀 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대구에 아까 말씀하셨던 드렸던 그 10개 대형 병원의 책임자, 보직자 이렇게 해서 원장님들도 오셨고요. 그리고 또 진료처장님이나 이런 책임 보직자들이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긴급할 때 매일 아침 7시부터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또 병실은 어떻게 서로 쉐어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주시고 함께 대처를 해 나갔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신천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일정 정도 환자들이 조금 잦아들기 시작한 그 즈음에 사실 요양병원이라든가 또 투석 환자가 있는 병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격리가 되어야 되는 환자들의 아이 돌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하나 터지면 또 해결하고 나면 또 발생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티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들 전용 병원으로 해서 임산부들이 코로나19에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다든가 아니면은 또 별도의 요양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을 따로 마련해서 그곳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이송을 해가지고 일반 환자들과는 또 같이 함께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별도 관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사실 하루에 700명, 500명 생기니까 역학조사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대구시 전체가 확진자의 동선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 건 한 명의 확진 장소를 일일이 다 공개하기보다는 아주 대중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공개를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조심하는 그런 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간 역학조사관들도 부족해가지고 사실 지금 7월 달에는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가지고 역학조사관들도 별도로 한 10여 명 정도 따로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학조사 부분들이 이제는 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역학조사 기능 자체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대구가 좀 잠잠하게 될 수 있었을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거는 시민들이 사실 정치권에서 정치적 논리는 아닐 겁니다. 용어가 조금 부적절하게 오해가 되도록 봉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원래 의학적으로 있는 말인데 감염병이 있는 말인데 그걸 자칫 이제 정치적으로 오해가 좀 있었는데요. 대구 시민들은 사실 거기에는 분노를 했지만 스스로 자발적인 봉쇄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의 한 50일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두문불출하면서 이제 학원, 또 콜센터, PC방, 주점 이런 데는 거의 90% 이상이 아예 휴업을 해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운영을 하지 않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민들이 얼마나 안 움직였냐를 저희들이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면 2019년도에 일반적인 이제 통계를 100%로 보면 2월 넷째 주 이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보면 시내버스 도시철도 이용률이 2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 70% 이상이 안 움직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철도 이용 같은 경우에는 외지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사람들의 철도 이용객이
거의 90%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겨울잠을 잔 시기다. 그 겨울잠을 자는 동안 서서히 이게 사실 코로나19가 결국은 전염 감염이기 때문에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또 검체 검사, 또 적극적인 격리 이런 것들로 대구가 안정화를 찾아갔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들 4월 중순부터는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생활화되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께서 이제 범시민 대책위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분야에 맞는 정도의 그 분야별 수칙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범시민 대책위는 대면 회의가 아니라 200명 정도가 이제 영상회의를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다가 조금 잠잠하니까 이제는 한 2주, 한 달 이렇게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가령 식당 음식업 조합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점은 어떻게 방역을 할 거냐, 방역 대책을 할 거냐, 또 노래방 점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문화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각자 다른 지침들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실천을 해나가고 그걸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 나름의 저희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보면은 가장 큰 것은 아마 대구 시민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이제 민관 전문가들 그리고 메디시티 협의회라는 게 옛날 저희들 대구가 그 의료산업 도시로 지정을 되면서 천복단지 지정할 때 만들어 놨던데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강력하고 공격적인 확진 검사 격리 다음 거죠. 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발빠르게 나서서 생활치료센터를 전국에 많이 확보를 해주셨고 또 의료 인력들을 급파해 주셔가지고 공보이들 또 간호사들까지도 많이 파견해 주셔서 저희들이 의료 공백을 대구 시민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의료가 체계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속에 중앙정부 또 전국의 의료인들 그리고 지역의 의료인들께서 참 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적십자사가 또 모금을 해주셔가지고 시민들께 마스크라든가 이런 필수품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저희들이 메르스에 맞추다 보니까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 지침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환자가 진료받을 권리가 조금 상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반성해야 될 점이고, 또 민간병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2차 유행 때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희들은 이미 그 2차 대유행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시면은요. 2차 대유행 때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인구의 0.5%, 즉 대구가 12,000명까지 확산되고 전국적 확산 속에서 대구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 계획을 로드맵을 만들어 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